제가 어릴 때 살았던 이 동네에 당시로 치면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면 유천동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그 월배면이라는 곳에 옛날 지명이죠. 중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월배면에는 국민학교가 월배국민학교, 상인국민학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중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중학교 이름이 대서중학교입니다. 저는 거기에 1회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학교를 가 보니까 농업이란 과목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중학교들은 공업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기술이 있고 농업도 공업, 상업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교는 도농복합지역이라 시골 비슷합니다. 지금은 대구에 들어와 있지만 그때 농업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신설돼서 농업을 배우게 됐는데 너무나 또 흥미롭고 저는 농업 좋아하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토끼를 키우면서 농업이라는 걸 상당히 호감적으로 바라봤고 또 토끼를 길러서 돈을 또 만들어 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농업 과목 선생님으로 계시던 오대영 선생님께서 제가 3학년 때 이렇게 저를 불러서 운동장으로 저를 불러서 이 개나리가 확 펴있는 봄이었습니다. 오대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농업이 딱 체질에 맞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이 당시 저희 동네에 경북 기계공고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는 등록금이 면제이고 공납금도 면제이고 그래서 거기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바랬는데 저는 오대영 선생님 얘기를 듣고 농업계 고등학교 쪽으로 이제 꿈을 키웠죠. 그때 하신 말씀이 미래의 농업은 지금 네가 바라본 지금 그 월배라는 곳에 소를 가지고 논을 간다든지 이런 영농이 아니고 미래에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계로 농사를 짓는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이런 시절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너처럼 이렇게 농업에 소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농업적으로는 가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농업 쪽으로 가뜩이나 농업을 좋아했는데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대구 전체의 중학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필 우리 학교가 농업이라는 과목을 채택했고 그리고 그 농업 과목도 제가 1회로 졸업을 했는데 1회만 농업이었고 2회는 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서중학교에서도 단 한 기수만 1기만 농업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68년생으로 태어났다면 2기로 학교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농업 과목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농으로 갔을 일이 없고 그러면 오늘 이대발 박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운명적으로 농업 명장, 농학 박사, 그 다음에 난투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서 모든 게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하나하나가 맞춰보면 정말로 타이밍이 절묘하게 해서 농업으로 이렇게 인도가 됐다. 또 길이 그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대구 농고에 들어갔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축산을 좀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축산을. 왜냐하면요. 저희 동네에 홀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젖소를 키우는 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경수를 많이 키우는 집이 있었고 장미 농장을 크게 한 데가 있었는데 그 세 곳의 대표님들이 전부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비춰진 모습은 농사를 지어야지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죠. 그렇다 보니 농업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었고, 또 저희 부모님들에 의해서 토끼를 길러서 장에다 팔아보니까 상당히 좀 짭조름하고 또 이게 돈이 좀 됐고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우리 농구를 가게 됐는데, 제 눈에는 이 젖소를 키우는 게 우리 네덜란드나 스위스처럼 상당히 고급스럽게 다가왔고, 젖소 또 목장에 제가 놀러를 많이 갔었습니다. 구경을 하러 가보면 차교기로 젖을 짜고 이 하는 모습이 너무나 근사하게 보였고, 이렇게 축산으로 가고 싶었는데, 집안에 당숙님께서, 삼촌께서 외국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제보고 얘기가 원예과를 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우리 삼촌이 나가 있던 그 나라는 꽃을 가꾸고 꽃을 판매하고 꽃에 관련한 서비스를 하고 조경수를 다루고 하는 곳이 도심에서 살고 도시에서 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축산이나 이런 건 교외로 나가야 되고, 약간 공예적인 요소 때문에 조금 불편하니까 꽃을 해라 라고 해서 원예과 쪽으로 강하게 추천을 받아서 제가 대구농구 원예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농구 원예과를 진학하게 됐는데, 그 다니는 과정 속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던 권오갑 교장 선생님께서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권오갑 교장 선생님께서 교무회의 중에 저를 불러서 제가 가니까 그 교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이 아이가 향후 이 학교를 가장 빛낼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소개가 됐는데, 저도 너무나 또 의아해했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의아해하게 이렇게 봤죠. 그때 우리 권오갑 교장 선생님께서 제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 귀가 박정희 장군 귀보다 더 좋은 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게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우수 농고생 영농 후계자라고 하는, 영농 과제라고 하는 리틀 영농 후계자 선정이 있었는데, 제가 또 지원했습니다. 저는 흑염소로 지원했는데, 그때 권오갑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제가 꼭 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농 후계자에 당선이 돼서 정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염소를 키우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를 마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저희 대구농고, 지금 대구농고 마이스터고 114주년이 됐는데요. 100년쯤 될 때 저희들 모교의 역사관, 100주년 기념 역사관에 우리 학교와 농업을 가장 빛내는 사람에 또 제가 선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이 크게 걸려 있는데, 명장이 되고 또 국민스타가 되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 권오갑 교장 선생님이 예지력에 의해서 됐는지 아니면 운명적으로 됐는지 또 제 노력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뽑히게 됐습니다. 우리 화훼 꽃을 담당하신 선생님은 안인수 선생님이셨습니다. 채소는 최보영 선생님이셨고, 과수는 이원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세 분의 가르침으로 오늘 대한민국 농업 명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구 농고를 갖는 건 제 인생의 가장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제가 졸업을 할 무렵
이 졸업하고 나면 어디 취직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농사를 좀 지어볼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축산과에 있는 진학현, 장상태 스님께서 다 축산과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저를 불러서 이군 서울에 가면 한국마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수를 뽑는다고 하는데, 기수가 되면 상당히 유명해질 수가 있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추천했습니다. 그 기수는 키가 작아야 되죠. 당시 제가 1m 59cm 정도였고요. 체중이 한 42kg 정도였는데 41kg, 42kg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한 요만했죠. 했는데 한국 마사이라는 곳으로 제가 서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마사이에 들어가서 저는 기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제가 제일 컸었습니다. 우리 후보 기수 시험을 치러받는 사람들 중에 키가 제일 컸고 체중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기수에 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한국 마사에서 마필 관리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말도 배우고 말도 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제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월배라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농업이라는 가문을 만날 수 없었겠죠. 제가 한 살이라도 더 늦게 태어났었으면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갖는 그곳에서 농업으로 가라는 권유를 강하게 받으면서 제가 농고를 가게 됐고, 그 농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꽃에 대한 상식을 배우게 됐고, 그 과정 속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큰 용기를 주면서 너는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격려에 의해서 용기가 생겨서 영농 후계자를 하게 됐고, 그 영농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통에 난초가 아니고 농업의 비즈니스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걸 간접적으로 체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한국마사회라고 하는 곳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국마사회 기수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또 제가 또 지원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국마사회를 가게 됐고, 그 마사회에서 말을 다루고 말과 함께하고 말을 탔던 그게 바탕이 돼서 또 이막의 난초로 향하는 여정과 인생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번 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